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민선 6기 후반기를 맞은 박일호 밀양시장과 함께합니다. 밀양시는 밀양아리랑 대축전 등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로, 그리고 또 최근에는 나노산업의 메카로 주목을 받으면서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성과와 변화들을 짚어보고 앞으로 하반기 밀양시정 방향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들 그리고 경남도민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장 박일호입니다. 예, 제가 밀양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밀양을 경남 동부의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노 국가 산단의 유치에서부터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밀양 시민들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또 발전하려는 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또 신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 밀양시라고 하면은 신공항 문제 이 부분을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밀양과 그리고 이제 부산 가덕도가 경합을 해서 둘 중에 한 곳이 선정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또 밀양 지역에서는 굉장히 또 밀양이 선정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컸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버렸는데요. 밀양시장님께서는 굉장히 하실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많습니다. 신공항 정부의 결정이 지난 지가 벌써 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밀양 시민들께서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실망감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았던 밀양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밀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상당히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공항이 결정이 되면 밀양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의 결정, 특히 1차 선정과 2차 선정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이 어렵다는 결론을 가지고 신공항 선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거면 처음부터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어야 된다는 생각을 시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다시 거듭하는 게 옳지는 못합니다만은 밀양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과 또 분노까지도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신공항, 밀양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밀양 지역에서는 이런 서운한 목소리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이후의 수습책 아니겠습니까? 우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밀양 지역민들이 이번 일로 해서 받았던 그런 상실감이 상당히 컸을 것이고 또 동시에 또 여러 가지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폭락과 폭등 이런 부분을 반복되는 데 대한 다른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수습책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밀양 시민의 상실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큰 상실감을 하루아침에 회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아픈 현실을 현재 두고만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다시 밀양이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밀양시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 이후에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 밀양을 직접 방문하시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신공항 예정부지가 지원되지 못하고 투자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홍준표 지사님께서 지원을 약속해 주시고 또 저가 항공사 설립 시에 또 밀양에 본사를 둔다든지
또 그다음에 김해와 밀양 간의 물류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밀양시 입장에서도 김해 신공항 확장이 됨에 따라서 밀양이 새로운 부가가치 개발 가능성 여기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개발 가능 발전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 개발 대책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 깊이 상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런 거 수습을 잘 하셔서 또 상실감이라든지 또 이런 그 경제에 대한 대책들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신공항에 대한 문제와 좀 상반되게 또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예. 또 밀양이 나노 융합 국가산업단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밀양을 앞으로 먹여 살릴 또 경상남도를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이렇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나노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다소 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한데 예. 우선 그 어떤 나노 산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좀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나노라는 개념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10억 분의 1m의 크기를 나노의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그만큼 현재의 능보다는 상당히 작은 크기의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업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노 산업은 기존 산업과 융합을 하는 그런 산업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창원의 기계 산업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사천의 항공 산업이라든지, 그제 또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울산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을 나노 산업과 융합을 하면 보다 고도화되고 또 기술 혁신이 되어서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히 첨단 산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노 산업을 그 나노 융복합 산업이다 이렇게 그 예, 산업단지도 그렇습니다. 이름을 지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노 산업이 기초 소재 산업이고 예. 또 이걸 다시 그 융합하고 복합해서 다른 그 기계 산업, 조선 산업들과 같이 연관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시장님 그렇다면 지금 그 국가산업단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크게 나노 산업 그러면 하나는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네네. 두 번째는 나노 융합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부 예타를 거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가 산업단지는 올해 7월에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하고 마지막 인허가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토지 보상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노 상용화 연구센터는 작년도에 이미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792억인데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그 나노 산업 육성 전략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 또 20년, 30년 뒤에 이런 그 밀양의 나노 산업이 아주 발전하고 국내 중심지가 된다면은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런지요? 예,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함께 정부 최초로 나노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산업부와 함께 앞으로 밀양의 나노 국가 산업단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네. 하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과 함께 밀양의 나노 국가 산업단지가 밀양뿐만 아니라 경남,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네. 지역민들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양이라고 하면 또 이런 아리랑으로 유명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아리랑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래서 밀양 아리랑 대축제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58회를 맞았다고 하는데 우리 밀양 시장님께서는 이런 그 밀양 아리랑 대축제 특별히 그 역점을 두고 굉장히 주지를 많이 하시고 또 성과를 많이 거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과도 굉장히 그 관계가 깊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난 5월에 열렸던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총 4일 동안에 약 35만 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특히 아리랑 대축제 때 밀양강 오디세이라는 뮤지컬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밀양강 오디세이는 밀양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의 역사적 인물인 그 사명대사라든지 또 약산 김은봉 선생이라든지 김종직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스토리를 뮤지컬화하고 또 현재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인 레이저 쇼와 연계해가지고 환상적인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강위에서 이렇게 공연을 보여주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강위에서 레이저 쇼와 함께 뮤지컬이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극찬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토리를 다양화하고 내용을 다양화해서 앞으로 명품 축제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상당히 규모와 통이 크게 이렇게 그 판을 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강위의 뮤지컬이란 강 전체가 이런 그 밀양강이 무대가 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예. 실경 멀티미디어 쇼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밀양의 강과 밀양의 산을 바탕으로 해서 실경이 이렇게 무대가 되는 그런 환상적인 무대였습니다. 네. 자, 기왕에 이런 그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밀양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그 아리랑 말고도 여러 가지로 그 걸출한 또 문화 예인들도 많이 배출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문화와 관광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이런 그 문화 관광 산업 육성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말씀 주신 대로 밀양은 참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표충사라든지 영남도의 그런 역사 문화 자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남 알프스라는 천혜의 네. 자연 자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울산, 부산, 대구, 창원 3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인접한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가 머물 수가 없었다. 이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네. 그래서 밀양에서는 보다 관광을 숙박 등을 바탕으로 한 이렇게 관광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휴양형 복합 관광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호텔 숙박시설과 함께 농촌 테마, 그다음에 또 스포츠 테마, 그다음에 인도 테마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놀고 또 머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또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복합 관광단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런 그 경남에 있는 대부분의 시군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한데 사실은 농업 문제지 않습니까? 경남의 시군들이 다 도시와 농촌이 같이 그 병합돼 있는, 같이 함께 결합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 밀양은 특히나 농촌의 면적이 더 많고 인구도 그 25% 정도, 4분의 1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런 그 농업 발전에 대한 정책도 좀 많이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어떤 계획들, 좀 특화된 전략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예, 잘 아시는 대로 이 밀양은 다양한 시설 재배 농작물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 총생산이 경남에서 1위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데는 밀양이 1위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공이라든지 판매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고부가치를 위해서 가공과 판매를 위한 6차 산업에 진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밀양시에는 6차 산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합 관광형 단지 같은 경우에도 조성이 되면 밀양에 많은 농산물을 팔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그 농업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이 지역 인구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요. 밀양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1970년대 그때 경남에서도 그 세 번째로 큰 도시, 또 그리고 특히나 또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지금 밀양 인구가 10만을 좀 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런 그 인구 유입 정책들 어떻게 그 계획하고 계신지요? 예, 말씀 주신 대로 70년대 초에는 밀양이 경남에서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에 인구가 계속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10만 8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동안에 농업이 발전된 반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작년에 처음으로 인구가 131명이 증가했습니다. 예. 작은 수치지만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구 정책이 이렇게 또 실현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올 7월까지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60명 정도가 인구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든 밀양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과 함께 인구 시책이 또 실현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민선 6기 밀양시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난 2년 동안에 또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쉬운 부분을 좀 마무리를 좀 해서 말씀을 넉넉하게 좀 해주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지난 2년 동안에 밀양 발전을 위한 큰 줄기를 잡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나노융합 선도도시의 밀양의 꿈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노국가 산단, 나노융합 지원연구센터, 그다음에 기상과학 체험관, 그리고 밀양 철교의 교체 상당히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그다음에 또 밀양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남 알프스 생태 관광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함양 울산간강 고속도로의 조성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완성이 되면 밀양은 약 인구 20만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명품 도시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나노 선도 도시, 그다음에 문화 관광이 발전하는 그런 선도 도시가 되고 그다음에 부자 농촌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5년에서 한 1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달라진 밀양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민선 6기 반환점을 둔 박일호 밀양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 또 곤란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밀양시정 많이 기대하도록 하고 남아있는 그 2년 임기 동안 또 밀양시정을 잘 이끌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름여 동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성부와 국민들의 환호가 함께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는 선수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선수들 괜찮습니다. 금메달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국가대표로서 지난 4년 동안 올림픽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이미 금메달감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뉴스인사이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